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9일 화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낙관적인 분위기 그냥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반등, 조금 탄력적이지 않게 그냥 잘 버티기, 이 정도. 어쨌든 낙관적입니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는 아직까지 변화 없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조정 진행 중인데 이 조정이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자리라서 혼조합니다. 그리고 CPI 발표를 앞두고 있죠. CPI 발표가 내일 밤입니다. 4월 10일 저녁이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지금 그래서 눈치 보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혼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CPI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난주에 카시카리 총재가 나와서 연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나 기대감에 대한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CPI가 금리나 기대감을 더욱 흔들어 버릴 것인지 아니면 금리나 기대감을 또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얘가 그래서 중요한 어떤 키가 되는 겁니다. 얘가 어떤 핵심이 되는 거죠. 이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혼조하게 방향성을 지금 왔다리 갔다리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요런 기사들 보면 되겠네요. 그죠? 또 틀릴 수도 있다. 불확실해지는 연준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시장은 상방으로도 제한, 하방으로도 제한, 물가지표 확인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혼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다이먼 JP모건 CEO는 나와서 미국 금리가 8%대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훅 올라가는 거는 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지금 금리가 훅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금리가 지금 이제 방향은 위쪽으로 틀었단 말이죠. 장기 금리가요. 장기 금리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탄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하여튼 이래저래 상승 목표치는 열려 있고 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있죠. 한 번쯤 이 기사는 그냥 재미로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착륙 확률을 높게 보고 있지만은 일반 시장 참가자들은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 확률이 훨씬 낮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양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에 대한 위험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지금 금융시장에 닥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당장 이런 위기가 난다라는 그런 신호 이런 건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구나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 일시정지 해놓고 보시든가 연합뉴스 들어가서 보시든가 하여튼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받고 특별한 내용 없었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 혼조했습니다. 오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하락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다만 CPI 경계감 등으로 상방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상방이 제한되는 모습,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하방도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상승 종목수 많고 하락 종목수 적고 그래도 낙관적이었죠. 그죠? 러셀 지수가 조금 많이 올랐네요. 어제 장중에는 금리가 큰 폭으로 일단 떨어졌습니다. 장중에는요. 미국 증시 개장 전까지 금리가 막 오르다가 미국 증시 개장하니까 금리가 다시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래도 러셀 지수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 좀 덕을 볼 수가 있죠. 러셀 지수가 조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일단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반등. 여전히 조금 더 오른다 내린다 해도 일단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일단 어젯밤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은 IT 빅테크가 조금 약했던 것 같고요. 반도체도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어젯밤에 조금 떨어졌거든요. 국제유가 보시면 조금 한 0.3% 떨어졌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됐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전쟁 우려가 약간 완화됐다 이러면서 국제유가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에너지 섹터가 그래서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그래봐야 국제유가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죠. 가벼운 조정이죠. 국제유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에너지 섹터들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조정이죠. 이 정도 내용 범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장중에 이제 금리가 또 다시 떨어지니까 지역은행들이나 이쪽 부동산에 있는 일부 친구들이 조금 좋았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좋으면은 러셀 지수가 좀 올라가긴 하죠. 하여튼 어젯밤에 IT 빅테크가 조금 부진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이겁니다. 어젯밤에 경제지표 발표된 거 그런 것도 없었고요. 하나씩 좀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유럽 증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예, 지난번 장대 음봉 아직 극복하지 못했고 장대 음봉을 2개 연속 맞으면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죠. 여전히 어떤 단기 조정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나스닥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박스권 안에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긴 있는데 조금씩 뭐 매집 전략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긴 있는데 반등시 매도랍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사는 게 아니고 한번 변동성을 주면서 훅 올라갈 때 그럴 때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게 맞겠죠.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만한 이벤트는 뭐가 있나요? 당장 10일 날 그죠? 10일 날에 물가지표 뭐 그런 날에 그런 날에 예를 들어 뭐 지수가 한번 훅 오른다 뭐 그럴 때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보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변동성도 없는데 어젯밤에 조용한데 이런 자리에서 뭐 그런 자리에서 하방을 찔끔 매집한다 뭐 그런 거는 별로 좋은 매집 전략은 일단 아닌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매집을 하자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긴 합니다.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석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S&P 지수도 뭐 별일 없었고요. 네. 어쨌든 여전히 어떤 그런 뭐 단기적으로 뭐 계속해서 조정이 심화될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문제 없는 자리, 그런 자리입니다.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변동성 지수들도 살짝 뭐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변동성 지수들도 여전히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상승행자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본 것 같고요. 금리는 어젯밤에 올라가다 떨어졌다고요. 미국 증시 장중에 미국 증시 본장 개장하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은 뭐 좀 안정적이긴 했는데요. 근데 뭐 그래 봐야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무슨 이슈가 생기면 금리가 확 튈 수 있어요. 금리가 확 떨어질 만한 요인보다는 지금 금리가 확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조금 좀 많이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지금 좀 주의해야 되긴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4월은 아시다시피 유동성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유동성 요인이 좀 안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다음 주가 지금은 오늘 4월 9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인가가 미국 소득세 납부일인가 뭐 그렇대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특히나 유동성이 좀 심각하게 좀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는 좀 올라갈 만한 요인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이런 점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4월 첫째 주 그리고 4월 둘째 주까지는 연준의 QT도 좀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일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유동성이 좀 안 좋은 때라서 유동성 조건이 좀 안 좋은 때라서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장중엔 떨어졌지만은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게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달러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달러는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하는 모습, 쌍고점 만들어냈다라고 일단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뭐 삼각 수렴형이라고 어쨌든 계속해서 혼조한 구간입니다. 삼각 수렴형이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달러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대충 확인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어젯밤에도 오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얘도 반등시 매도 전략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일단은 그죠, 여기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왔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의문. 물론 얘도 패턴상으로 보면 삼각 수렴형입니다. 얘도 아직도 혼조한 구간, 아래쪽으로 보자면 또 볼 수도 있는데 여전히 강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굉장히 낙관적이라고요, 시장이요.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 하여튼 애플이 문제입니다. 그죠? 애플, 지지력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급락이 쏟아질 수도 있고, 추세적으로 완전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체크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지수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봉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죠. 여기 음봉 하나, 여기 음봉 하나, 이렇게 극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아직까지 중요한 자리는 지키고 있으니까 잘 버티고는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단기 조정 심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뭐 마이크론 어젯밤에 삼성전자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85,000원 부근에서 비리비리 하는 것처럼 마이크론도 어느 정도 일단 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인 고점이 일단 만들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항이 확실히 누적되고 있죠. 삼성전자도 조금 부진할지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조금 좀 부진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반도체들이 이제 힘이 좀 빠져가는 모습입니다. 가야 될 때 다들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신화도 일단은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중에 가벼운 기간 조정입니다만은 이렇게 못 올라오고 지지력이 없으면 중요한 지지선 부근인데 매수세가 안 보이는 걸 보니 조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일단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 코스피,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급락이 쏟아질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당장은 아니겠죠. 뭐 급락하더라도 뭐 어떤 그런 급락의 위험이 있는 자리이긴 한데, 근데 뭐 아직까지 뭐 급락할 만한 그런 이슈도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 뭐 특별히 뭐 당장은 급락할 만한 이슈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뭐 4월 10일 날 물가 지표를 핑계로 해서 시장이 한번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급락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약간 백척간두, 그죠? 어떤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절벽 끝에 서 있긴 한데 안 떨어지면 다시 또 엄청나게 튀어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급락 위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좀 그렇긴 해요. 뭐 이렇게 급락 위험 말씀드리는 건 이제 빅스가 슬슬 살아나 있기 때문에, 그죠? 빅스가 살아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당장 당장 시장이 뭐 오늘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여튼 근데 그런 위험을 좀 이제 밑바탕에 깔아놓고 그런 위험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 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었죠. 하여튼 달러가 약하니까 뭐 전반적으로 원자재들 뭐 계속해서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원자재들이 이렇게 강하니까 물가 지표에 대한 그런 우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겠고, 얘네가 이렇게 원자재들이 강하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찔끔찔끔 올라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다 영향을 주고 받을 거예요. 하여튼 그죠? 금 들고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뭐 어떤 매매하실 분들은 조금씩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은 때인가 싶습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뭐 내용 볼 건데, 일단 그죠? 계속해서 그거예요. 저기 85,000원, 삼성전자는 85,000원 부근에서 이쪽이 의미 있는 고점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그런 회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이닉스도 그래요. 가격은 뭐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85,000원에서 중장기적인 고점이 나올 것이냐, 뭐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서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 거고, 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여기서 이제 그만 꺾일 것이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공통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계속해서 뭐 답답한 구간입니다. 코스피도 답답한 구간,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그런 가격대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지난번 제법 많이 올라왔잖아요. 다시 지난번에 빠졌던 그 가격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시 지난번에 378, 여기 뭐 379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는 중요한 저항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오늘 많이 움직여서 뭐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가격대가 이제 그런 중요한 가격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매집 전략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집 하실 분들은 지금 같은 때 조금씩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가격대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매집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매우 위험한 거니까, 보편적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고요. 보편적인 투자자는요. 나는 굳이 위험을 엄청나게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 정도면은 뭔가 할 수는 있다. 그 정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은 일단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감이 되면 어떤 지난 3거래일간 여기서 어떤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다가 장 막판쯤에, 장 마감하기 전쯤 이렇게 싹 오셔서 보셨다가 저렇게 마감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이제 한 숟가락 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떤 그 지수 상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장 막판에 보셨다가 이렇게 마감이 되면은 매수세는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상방으로 베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 여기가 이제 조정이 끝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어딘가 이제 또다시 뭐 쌍고점을 만들지, 이제 그런 거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뭐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딘가까지 올라오면은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아래쪽으로 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수 있을 거고요. 일단 하여튼 오늘 지금 아침 9시 35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봉이 이렇게 완성될지 안 완성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보셨다가 하여튼 뭐 주식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렇게 마감되는 거
보셨다가 이제 장 막판에 뭔가 이제 하자면 할 수 있는 뭐 그런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특별히 뭐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코스피는 어쨌든 코스피든 코스닥이건 간에 오늘은 뭐 그다지 뭐 일단은 특별히 오늘까지도 특별히 뭐 할 만한 건 없는 그런 날일 수 있어요. 네. 특별히 뭐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장 막판쯤에 눌림시 매수 전략 코스닥은 할 수 있고, 코스피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시 매도 전략, 위쪽에서 하방 진입 뭐 조금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하여튼 근데 보편적인 분들은 오늘이 아니고 뭐 내일 혹은 뭐 이렇게 움직이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도 아무래도 이제 물가지표 눈치를 보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금 많이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